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21일 글쓰기 블로그 강제 성장단이에요. 자, 아는 사람에서 하는 사람으로 이게 서브 부제입니다. 사실 제가 요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제가 매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아서 드리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실까? 그냥 강의안만 쭉쭉 모아두시는 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충분하다. 꼭 제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문제는 뭐냐? 그거를 실행하고 습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에서, 라는 반성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만 했던 사람이라면은 실제로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지었던 그 쇼트 스토리라는 이제 단편 소설인데요. 제가 돌이켜 보면 제 글쓰기 실력이 언제 비약적으로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30일 연참 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이벤트로 30일 그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글을 올리는 대회를 한 거예요. 진짜 무식하죠.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작식으로 했어요. 그때 소설 사이트였는데 연작식으로 해서 긴 얘기 쪼개서 뭐 하루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올린 거죠. 근데 저는 좀 더 무식하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하루에 한 편씩 단편을 지었어요. 짧은 단편을. 30개 단편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막 나죠. 2주 지나봐야 아이디어가 안 나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파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30일 동안 매번 다른 소설을 쓰면서 제 글쓰기 실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거든요. 여기서 착안한 것이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21일 글쓰기 강제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실력이 늘더라라는 거예요. 자, 강제 성장하려면 말이 재밌죠. 누가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결심이 안 쓰잖아요. 자, 그걸 다 깨부술 정도로 강제로 성장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땡땡 해야 된다.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21일 글쓰기 블로그 습관화 왜 필요할까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글쓰기 비중이 블로그보다 한 10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를 블로그 어떻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꾸며요? 어떻게 최적화해요? SEO 어떻게 하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글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던 거를 하게 만드는 습관화에 저는 모든 영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해야 되냐? 글쓰기는 블로그든 책이든 유튜브든 팟캐스트 등등등 모든 콘텐츠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이 항상 묻는 게 어떻게 콘텐츠를 수익하냐라고 묻지만 수익하는 쉬워요. 제가 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문제는 뭐냐? 콘텐츠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콘텐츠의 원소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글쓰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 또 익히기 또 곤란한 게 또 없거든요. 이게 저도 해봤지만 글쓰기 서론은 뭘 쓰고 결론은 못 쓰고 다 알아요. 알면 뭐해? 하질 못하는데. 자, 이걸로 부족하죠?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미루죠. 언젠가 할 거야.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할 수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쓴다는 좋은 습관은 굉장히 희귀한 능력이에요. 그거는 하루빨리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복리처럼 그 효과가 눈등시에 불어나거든요. 자,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신경생리학적으로 21일 동안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 그게 습관으로 그 뉴런이 연결돼가지고 뿌리를 내린대요. 즉, 21일 동안 반복을 함으로써 글쓰기 기초 체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거죠. 왜 31일이냐니까요. 31일. 제가 해왔잖아요. 30일.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막 다 힘이 떨어져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야 돼요. 자, 그것보다는 21일.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의지력 부족하죠? 의지력. 자, 이제 강제력이 필요할 타이밍이에요.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제할 건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글만 잘 써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요. 제가 할 줄 아는 모든 능력 중에서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어져야 돼. 자, 어느 날 신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뭐 남길래?
딱 하나를 남겨야 되면 저는 다 잊어버리고 글쓰기 재주만 남길 거예요. 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재능을 여러분들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제 성장 프로젝트가 뭐냐? 자, 간단한 오버뷰를 드릴게요. 21일 동안 매일 최소 21문장의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쪽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글 써서 당장 수익화 되냐요? 되나요? 수익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글도 쓰고 최적화도 하고 SEO해서 광고 올려서 수익화해야지?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최소한 글 쓰는 기본 형식을 익히고요. 그걸 습관화해서 수익화를 위한 텃밭을 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0에서 100으로 바로 가면 안 되죠. 0을 지금 1로 만들면 됩니다. 0을 1로. 자, 21일 동안 당연히 블로그 업로드하면 당연히 블로그 수가 상승하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쓴 글에서 뭔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액저녁에 기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토대를 닦는 겁니다. 자, 검색에는 SEO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글 크롤링하는 보세 최적화된 SEO, 또 네이버도 어떤 수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런 로봇에 최적화된 검색 SEO가 있고, 또 사람이 보고 이건 마음에 들어, 내가 퍼가야겠어, 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사람 SEO가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 사람 SEO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네이버도 뭐 C랭커 어쩌고 해가지고 구글 느낌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봐서 잘 읽히는 걸, 영양가 있는 글을 우선시 했다는 거예요. 검색 SEO를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냐? 사진을 뭐 3개 넣어야 돼, 4개 넣어야 돼, 5개 넣어야 돼. 키워드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아? 맨날 그걸 기계처럼 써야 돼요. 딱 봐도 사람이 보면 이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그 로직이 바뀌면은 너 네이버 또 디비전 워퍼 다 바뀌어. 또 공부를 해야 돼. 언제까지 그러겠냐고요. 자, 지금 다행히 사람 SEO가 되면 검색 SEO도 맞춰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잘 쓴 글, 자연스러운 글, 영역가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배우세요. 그냥 나중에. 이런 로직에 대한 지식은 검색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한 99%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강의 들으셔도 돼요. 블로그 강의. 비싸지도 않아요, 요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제 강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21일 프로젝트에서는 이딴 거 다 때려치우고요. 오직 글쓰기 습관화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자, 못 쓰던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되는 것, 요것만 노릴 거예요.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 속에서 뭘 추구해야 되냐, 뭐 어떻게 또 글을 잘 쓰냐,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충분하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그 셀 공식 있잖아요. 논리적 글쓰기. 그걸로 이미 충분해. 넘쳐요, 넘쳐. 그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인간들, 네트워크, 시스템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강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습관을 막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거하는 또 전략이 있어요. 7가지. 그리고 21문장으로 글 쓰는 로직 알려드릴 거고요. 강제 성장 프로젝트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의 계획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및 포스팅에 도움이 되는 6가지 툴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실행 전에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궁리를 많이 세웠다고는 하지만 실제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미리 제가 짜는 로직을 알려드리고 또 돌려본 다음에 결과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쓰기 습관화예요. 자, 여러분, 글쓰기 습관화를 막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뭘 써야 될지 몰라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어떤 글쓰기 전문가라고 하시는 사람도 차라리 누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글을 써줘요? 던져주는 게 좋거든요. 과제를. 그게 없으면은 오늘은 못 쓰지? 이게 글쓰기 절반이거든요. 첫 번째, 뭘 쓸지 모른다. what을 모른다. 둘째, 뭘 쓸지는 알아. 주제를 잡았어요. 어떻게 쓸지 몰라. 방법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만 돼도 여러분들 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실행하지 못하게 막는 4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신호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왜 글을 써야 되지? 라는 당위성을 매번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글 쓰는 행위가 매력적이게 아는 거죠. 불쾌해. 다음, 쓰긴 써야 되는데 실행이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글 한 편 쓴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못해요. 또 뭐냐?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너무 멀리 있어. 그래, 글 쓰면 좋겠지. 당장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일곱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일 많이 하시잖아요. 도저히 글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쓰기 습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면은 해결책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파볼게요. 자, 뭘 할지 몰라. 할 일을 정해줘야겠죠? 어떻게 정해주느냐 보겠습니다. 요새 인터넷 보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성인들도 헬스장에서 PT를 받고요. 심지어 구몬학습을 해요. 구몬학습을. 학습지 해가지고 영어 학습 같은 거. 왜 하겠어요? 혼자서 식사 사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런 거를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은 그날 할 일이 주어져요. 그리고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자, 할 일을 정해준다는 건 뭡니까? 그날 할 퀘스트가 주어지는 거, 미션이. 자, 흔히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일을 게임처럼 재밌게 만드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인데, 애들 보면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잖아요. 그 요소를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즉 뭔가 할 일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달성하면은요 상이 주어져요.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레벨이 업돼. 그러면서 내가 쟤보다 급이 높아, 난 다이아몬드야, 이런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요소고, 전 생각한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글쓰기 도입하면 되겠구나. 게임에 미쳐가지고 하듯이 글쓰기에도 도전 과제 주고 성취한 거 확인을 해주고 뭔가 보상해주고 격려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정해주는 것은 도전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한국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일본의 원피스마저 능가할 정도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마물들을 사냥하는 헌터라는 직업이 있는데 5등급 헌터, 최하위인 헌터가 매일매일 어떤 퀘스트가 주어져요. 미션을 완수하면 레벨이 높아져. 그래서 S 플러스급까지 올라가면서 천하무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근데 이게 지금 막 300억인가를 벌어들였대요. 지금까지 만화만 가지고 콘텐츠로. 애니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우리가 뜻하는 뭐냐? 뜻한 건 뭐냐?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퀘스트가 주어지고 자신이 레벨업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일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해당 당일날에 한 박자 먼저 그 전날 저녁 11시에 1일 미션을 전달해요. 이게 그날의 할 일인 거죠. 이게 글쓰기 주제일 수도 있고 도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미리 주는 거죠. 왜? 쓸 시간이 여러분 낮에 일하잖아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쓰거나 새벽에 쓰시거나, 자, 하루의 시작을 전날에 땡겨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해당 일이겠죠. 저녁 11시까지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할 일. 매일매일 달라져. 주제도 달라지고 여러분 배울 내용도 달라집니다. 최소 하루 21줄 이상이면 미션 완료예요. 잘 쓰게 못 썼냐가 아니고 양으로 21문장을 채웠냐 아니냐입니다. 자, 왜 21문장이냐군요. 여러분도 이런 어떤 단행본 책 있잖아요. 책의 한쪽 페이지가요, 그 회자 크기나 자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21줄에서 24줄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단행본 책 한 페이지를 쓰는 거죠. 약 A4로 치면 반 페이지 정도, 글자 수로 치면 약 1000자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퀘스트예요. 오늘의 칼럼을 요약하고 주제문을 한 줄 적어주세요. 즉 저는 여러분의 또 구몬 학습지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1일 학습지, 날마다 새로운 퀘스트가 주어지고 절대 버거운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스몰 스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못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의 작은 스텝. 자, 어떻게 할지 모르죠? 방법을 알려줘요. 자, 21일치 단계별 습관화 프로그램을 다 짤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글쓰기 알려주면 어차피 못하잖아요. 첫째 날은 주제문 쓰기, 둘째 날은 계획을 쓰기 해서 21일로 완결되는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걸 다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나는 필요 없어 다 알아 그러면은 자유주제로 21문제 이상은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목표는 이겁니다. 하루에 한 칼럼 쓰는 거예요. 칼럼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글 쓰는 거고요. 매일매일 다른 어떤 그 방법이 주어지게 되고 글이 좀 더 심화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날 배운 교실에 하나씩 새로운 거 쌓아나가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주차는요. 그러면 1주차부터 창작하면 안 돼요. 나가 떨어집니다. 일단 일주일에 걸쳐서 한 편의 칼럼 완성할 거예요. 자, 원리를 익히는 거죠. 첫째 날은 주제문 잡고, 둘째 날은 확장시키고, 셋째 날 분할하고, 셋째 날은 확장시키고, 넷째 날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셀 공식에 맞춰서 한 편의 칼럼 완성하고요. 매일매일 칼럼이 나갑니다. 여러분 학습지가. 2주차에는 주제문 또는 개요를 바탕으로 하루에 한 편씩 칼럼 완성하는 거죠. 종합해서 하루에 21문제 이상의 글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이때는 형식 위주입니다. 자, 100%의 글을 내가 창작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머리 아파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예 주제문을 줘요. 주제문을.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주제문 줍니다. 또는 아예 개요까지 줘요. 나머지 그 사례라든지 뒷받침 문장을 채워나가는 걸로 형식을 익히게 돼요. 자, 마지막 3주차 21일이니까 이제 주제만 던져줘요. 이 주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제문 뽑아내고 개요 작성하고 확장시켜서 이제 완성된 글을 여러분이 스스로 쓰는 내용 위주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방법 알려드려요. 자, 3주차 이후 미션을 5일 클리어했다. 즉 21일 동안 21문장 이상을 다 썼다. 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50% 페이백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도전과 성취죠. 그리고 5일 클리어가 아니더라도 70% 이상을 달성되면은 그 다음에 레벨 2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죠. 이러한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경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신호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하루 살다 보면은 글 쓰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써야 돼라는 신호를 눈에 잘 띄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짓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할 거야. 매일 아침 6시에 단톡방이 아니라 개별 문자로 1일 미송을 발송할 겁니다. 미션을. 그러니까 단톡방에도 올라가지만 또 묻히지 않아요. 또 톡방이 많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문자로 그냥 쏘고요. 그리고 개별 단톡방에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다짐을 남기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투 원이죠. 일단은 한 줄을 부터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줄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부터. 어떻게? 나는 21일 동안 매일 21문장의 글을 습관한다. 한 줄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한 줄 썼기 때문에 뒤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일 동안. 또 하루가 지났어요. 19일 동안. 하루가 지났어요. 18일 동안. 이렇게 되겠죠. 야, 그래서 이 전초 작업으로 내가 지금 그 긍정문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습관이 되니까 할만합니다. 몸에 익은 거예요. 이제 재밌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날에 저녁 11시 이전까지 미션을 클리어해요. 21문장 이상의 글 한 편 쓰는 거죠. 네, 블로그에 올리고 제가 이제 그 단톡방 그룹으로 나눌 생각이거든요. 그룹별 개별 단톡 이거를 공유하게 됩니다. 남들이 오픈하게 되고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또 이게 그냥 올리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뭐 신청받을 때 번호 복사하기 방식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1 홍길동, 2, 3, 4 누구 달고 또 누가 복사해가지고 5 누구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호가 계속 눈에 보이죠. 지금 우리 방 인원 중에 몇 명 했고 지금 나 포함 2명이 안 했구나 보인단 말입니다. 네, 신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신호가 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블로그 포스팅을 남기게 되고 먼저 올라가서 하는 거 읽어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만.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습관 쌓기예요. 자, 그러니까 신호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존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싹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 식사 먹고 커피 마시고 10문장만 쓰자. 이런 식으로 기존 눈에 잘 띄는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더하기 방식인 거죠. 자,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그 목표가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막 쓰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만 내가 오늘 2일치까지 했지 3일치까지 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카페 그 쿠폰 있죠. 쿠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0개 중에 6개 찍었으니까 4개만 찍으면 된다. 비주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미션을요 블로그에 올리고 11시 이전까지 설문지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데일리 미션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참가하고 며칠 동안 저는 다른 학번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누가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며칠 내는 빠졌고 며칠 내는 한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장 찍다 보면 빼먹기 싫거든요. 쭉 지속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능력자에게 의뢰해가지고요. 설문지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비주얼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색칠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예, 이래 습관화가 되거든요. 자, 네 번째요. 과장 매력적이지 않아. 글쓰기가 지겨운 거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운 글쓰기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글을 쓰는 행위가 기분이 좋아야 돼. 뭔가 생각이 정리되고 내 감정이 해소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즐거운 자극, 쾌 자극과 글쓰기를 연결해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쓰이는 기법이 습관 묶기입니다. 습관 묶기. 자, 저는 지금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해법을 요 글쓰기 습관에 1대1로 지금 대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 산책을 좋아한다면, 자, 필요한 행동, 글쓰기를 한 후에 산책을 한다.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을 쾌 자극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떠난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습관 묶기에. 그러니까 셀프 보상을 하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소규모 집단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쓰면 이게 정말 재미없거든요. 피드백도 없고 남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닮아가게 마련이에요.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글 쓴 사람의 무리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운동한 사람의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푸시업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고 헬스장 갑니까? 네, 거기에 운동한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단톡방이라고 하죠. 작은 그룹별로 집단적으로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동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쓰니까 나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죠? 결제할 때도 남들 다 결제해요.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결제하게 됩니다. 남들 다 써요. 1번 홍길동, 2번 김철 다 썼어. 나만 안 썼어. 쓰게 됩니다. 강력한 동조 효과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느냐? 날마다 동료들의 칭찬이나 피드백이 있어야 돼. 제가 한 소호 집단을요. 7명에서 많아도 10명씩밖에 안 묶을 거예요. 100명 묶으면 안 돼. 이게 또 그러면은 중구난방돼가지고 소속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7명 내외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글을 쓰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뭔가 댓글이 달린다고요. 그게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100만 유튜버, 뭐 300만 유튜버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언제가 제일 기뻤냐? 100만 명이 됐을 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콘텐츠 올려가지고 댓글 한 개, 두 개 달릴 때 그게 정말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것도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데일리 미션 체크를 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쿠폰 도장을 찍는 듯한 성취감이 생겨요. 아, 지금 내가 이 그래프만큼 성장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매력적인 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부여할 수 있지, 동기부여 의식을. 예를 들면 푸시업을 10번 한 다음에 글을 쓴다. 어떤 조건반사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씀으로써 즐거운 글쓰기를 할 수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같이 쓴다. 그리고 피드백. 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글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 싫어요. 싫어. 골치 아파요. 심지어 그 이회수 같은 작가도 이렇게 말해요. 일단 첫 문장을 쓰면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즉 워드프레스 또는 원고지가 있는 책상까지 가는 게 구만리래요. 가서 앉으면 쓰겠는데. 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글쓰기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몰 스텝도 아니고 마이크로 스텝, 애토믹, 거의 원자 단위로 아주 작은 스텝으로 해서 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하기 쉽게. 자, 허들을 낮춥니다. 어디까지 낮추냐? 실행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쉬운 과제부터 시작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첫날부터 칼럼 하나 써보세요. 못 씁니다. 첫날 한 70%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첫날의 과제는 이런 거죠. 어, 첫날의 과제는 주제문 한 문장만 쓰세요. 여러분 한 문장 쓰잖아요. 한 문장은. 그러면 첫날 퀘스트가 완료되는 거예요. 하기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쉬운 과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점점 어려운 과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0을 1로 만들고 1을 100으로 강화한다. 어, 가장 여러분도 많이 하는 실수가 제로부터 바로 100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00도 아니라 막 1000으로 가려 그래. 글쓰기가 습관이 안 됐는데 블로그로 써서 뭐 해가지고 뭐 수익화 만들고 뭐 돈을 벌고 싶대요. 제가 볼 때 99%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쓰지 못하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하루 21문장 쓰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글쓰기 방법에 대해 칼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칼럼을 요약합니다. 패러프레이징, 여러 가지 유의어나 어순을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해요. 기계적인 단순 작업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1의 미션이 있어요. 할 일이죠. 별거 없어요. 첫날에는 주제문 쓰는 거예요. 둘째 날은 소주제문 3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 못합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1문장이요. 한 문장이고요. 뒤로 갈수록 요약 부분은 줄어들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1의 미션이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텝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블로그 SEO 작업과 글쓰기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도. 블로그를 어떻게 막, 대문 어떻게 꾸미고, 카테고리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H1 태그, H2 태그 넣어가지고, 키워드를 어떻게 몇 개를, 뭐 앞쪽에 몇 개를 전진 배치해가지고, 노출 잘 되게 할 거냐. 예, 지금 하지 마세요. 글만 써도 힘듭니다. 예, 분리하고요. 블로그는 일단 올려서 지수를 높인 작업만 할 거예요. 자,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시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안 됩니다. 프로 글쟁이 중에서도 잘 쓴 사람이 손에 꼽아요. 자, 이거에 집중합니다. 자, 완벽하게 잘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절대 못 씁니다. 매일 양을 채운다 그랬죠. 매일 일정 양을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항아리에 매일매일 문장에는 물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21문장씩, 자, 21문장 이상도 되는데요. 기초 최소는 21문장이에요. 21일 동안 글을 쓰면은 글쓰기에 기초체를 기르게 되고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한 편의 칼럼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탁탁탁 해가지고 하나가 완성됩니다. 요게 되면 그때 책색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럼을 하나 썼다. 이거 100개 쓰면 책 한 권 나오거든요. 자, 이제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책을 쓰겠다고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나가 자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 대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초체를 기르면은 책 쓰기 쉬워요. 컨설팅 별거 없어. 그냥 목차 정도만 컨설팅 받으면 되고요. 글은 본인이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되면 책 쓰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실패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작은 스텝으로 쪼개서 이제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번째입니다. 보상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이란 게 좋다고 하는데 뭐 당장 써서 뭐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이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씁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에 글을 왜 썼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그 노가다를 뛰다가 손가락에 여기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돌에 찍혔어요. 이 인대가 안에 착살나서 끊어졌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게 인대가 막 빨리 올라갔어요. 이거 모르고 꼬맸다가 나중에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재수술 받아가지고 여기는 인대 끊어가지고 일로 옮겼거든요. 간신히 이었어요. 손가락을 쓸 수가 없네. 요만큼 움직여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물리치료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익 근무할 때 22살 때인가 그때인데 이거 어떻게 손가락 운동을 할까 하다가 타이핑을 하게 해요. 타이핑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다가 유머 사이트에 웃긴 글 있죠. 웃긴 글. 유머 글을 손가락 물리치료 삼아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첫 글쓰기입니다.
근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몇백 개가 달리는 몇백 개가. 하루에 막 팬레터가 50통, 100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즉각적인 만족스러운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머감을 시시껄렁 꽁트 쓰다가 나중에는 잘 쓰고 싶어. 에세이 쓰고, 반응이 좋아. 소설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상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즉각적 보상. 자, 보상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룹방 인원들끼리 자발적인 품앗이 피드백을 줘요. 자, 한 그룹에 제가 7명에서 최소 10명 이내로만 이제 소그룹을 짤 건데요. 단톡방을. 내가 가서 댓글 달아주면 그 사람도 와서 달아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막 친구를 남기게 해서 뭐 올리게 할까 그랬는데 안 돼요. 번거롭게만 해요. 근데 자발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내가 댓글 달아줬어. 너 나도 그거 가서 달아줬어. 이러면 서로 만족스러운 품앗이가 되죠. 근데 누가 달아줬는데 안 달아줘.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품앗이 끊기게 됩니다. 그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 작은 그룹 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서로 유익이라는 거죠. 안 하면은 본인 손해인 거고. 이렇게 맡겨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또 단기적 보상이 있죠. 데일리 미션표 작성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내가 몇 번을 했고 몇 번 안 했지?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일종의 메타인지입니다. 자, 누군가 저한테 메타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메타인지가 뭐냐? 전체를 뭐 컨트롤하는 거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누가 저한테 메타인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록이라고 답할 겁니다. 기록.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록으로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메타인지는 기록이에요, 기록. 자, 우리가 헬스에서 운동할 때도요, 메타인지적으로 운동하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자, 메타인지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적어요. 1세트에서 내가 스쿼트를 몇 킬로로 몇 번 했다? 적어요. 날마다, 횟수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해요. 몸짱이 됩니다. 근데 요거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이번 세트 5번 하고, 다음 세트 6번 머릿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발전이 늦어요. 보면은, 노트 하나를 적어가면 하는 사람이 분명히 빨리 발전해요. 꼭 그런 사람은 또 헤드폰 쓰고 운동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음,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곧 메타인지입니다. 자, 중기적 보상도 있어. 중기적 보상. 자, 일주일 단위 보상인데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올 클리어했어요. 자, 21문장씩 7일 동안 했다. 그러면은 21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미션이 클리어되면 제가 그냥 기프티콘 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그 단톡방에 기프티콘 썼잖아요. 제 메로나 13개 썼거든요. 처음에 10개 쓰고, 그 다음에 또 3개 썼는데, 왜냐면, 기프티콘 쏘는 거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단톡방 인원들에게. 1대1이 아니라. 그래서 비싼 건 아니더라도, 첫째 주에 메로나, 둘째 주에 뭐 커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뭔가 막대한 보상이라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뭔가 하면 달달한 게 오는구나. 자, 이런 중기적 보상, 중간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 보상. 만약에 전체 과정에 70% 클리어한다. 그러면은 레벨 2로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이죠. 아니, 21일 다 끝나면 뭐 할 거야? 또 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북칼럼 쓰는 거 21일 코스. 똑같아요. 그 시스템은 책 쓰기 21일 코스. 얼마든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레벨 1을 반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습관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면서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경쟁이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또 간헐적 보상도 할 거예요. 지금 전체 톡방에 링크 공유 제가 안 되잖아요. 품앗이 말고는. 근데 내가 블로그에 글 썼는데 잘 쓴 것 같아. 주 2회까지 톡방에 링크 공유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남들한테 좀 더 보일 수 있게 되고, 지금 광고가 금지된 방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란스럽지 않다면 이 기간 동안 한번 20일 동안에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뭐 21명이 두 번 해봤자 뭐 42밖에 안 되니까 크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100명 된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확실해요, 보상이. 판단 기준이 명확해요. 이건 좀 못 써가지고 곤란한데 그게 아니라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합니다.
그냥 21줄을 쓰면 돼요. 21줄을 쓰면 돼요. 21일을 쓰면 돼요. 자, 양으로 무조건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21문장씩 21일을 올 클리어하면 참가비의 50%를 페이백해주는 이런 제도로 갈 거고요. 이게 다른 데서 많이 해요. 이런 식을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하고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치팅이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체크를 하는 거죠. 했다고. 자, 어떻게 막냐? 저는 못 막아요. 하나 체크하는 거 중노동입니다. 못해요. 자유를 맡겨야 됩니다. 자, 쏘기면 어떡하냐? 쏘고도 돼요. 쏘고도 돼요. 그러니까 아는 일 했다고 치고 50% 사과셔도 돼.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 짓을 왜 하냐고. 애초에 강제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특권 바꾸려고 왔는데 왜 나를 속이면서 이 짓을 왜 하냐고. 하려면 하세요. 저는 검사 안 할 겁니다. 이걸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럴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고요. 해도 돼요. 본인 손해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글 쓸 시간이 없대요. 자,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나가잖아요. 24시간이 풀인데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24시간이 자유인데 그래도 글 쓸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이해해요. 아침부터 뭐 주부 하시는 분들이 애들 밥 차려줘야지, 뭐 남편 챙겨야지, 남편은 나가서 일해야지 정신 없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지금 프리인데도 시간이 없는데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또 마련해 드릴게요. 자, 당일날이 아니라 전날 저녁 11시에, 12시가 아니에요. 1시간 먼저요. 11시에 다음날 미션을 올릴 거예요. 자, 반으로 앞서가서 미리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1시 올리니까 최소한 12시까지 1시간 확보된 거고요. 좀 늦게 자면 1시, 2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 있는 거, 미리. 한 걸음 먼저 가는 거 땡겨서. 자, 심야 시간대에 미리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 1시간은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자, 21문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써도 1시간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써도. 21문장을 쓸 수 있어요. 21문장은. 그러니까 전날 미리 쓸 수도 있고요. 전날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날 쓸 수도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아침 시간 확보하지 못하면요. 사실상 그 시기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출근하는 시간 끝나요. 출근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개발세발로 써도 돼요. 최소 미션. 자, 21문장을 쓰고요. 낮에 시간이 되면 뭐 업무 틈틈이든 쉬는 시간이든 점심 먹고 나서든 퇴근 후든 다듬니다. 다듬어요. 일단 0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0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듬어서 이제 좀 됐어. 그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 글카레 방식으로 이제 이어나가잖아요. 자기 글 올려가지고 링크를. 먼저 오픈할수록 먼저 피드백 할 수가 있겠죠. 11시 다 돼서 올렸다. 피드백 못 받겠죠. 그래서 먼저 올렸어도 유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수건이잖아요. 앞치미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저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막 칼림도 써야 되고 예문도 막 써야 돼요. 저는 한 4시 반에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4시 반. 저 지금 밤에 일하는 타입은 아니고 일찍 한 4시 반쯤 해서 아예 그냥 그날 작업을 다 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 장벽을 다 깨부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머리 많이 쓴 거예요. 되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안으로 진행되는 21일 글쓰기 강제전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문장 어떻게 쓰냐? 아주 간단해요. 로직이 있어요. 일단 주제문을 써요. 내가 내 주장을 담은 한 가지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3개로 분할해요. 소주제문. 그러면 한 문장에 3문장이 된 거죠. 자, 3문장에다가 각각 사례라든지 자료를 붙이거나 어떤 개념을 자세하게 덧붙여 설명한다거나 해서 3문장을 5문장으로 확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3 곱하기 5니까 15문장 되죠? 이 본론이 되는 거예요, 본론이. 자, 다음. 서론과 결론은 각각 3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서론 3문장, 결론 3문장, 6문장이 됩니다. 합쳐볼까요? 네, 21문장이 되죠? 이렇게 돼서 서론, 본론 1, 2, 3, 결론으로 배열하면은 아주 최소 단위의 깔끔한 약 1000자 내외의
1000자에서 1200자 정도 내외의 한 편의 칼럼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제가 그 추후에 진행될 그 칼럼에서 더 설명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21문장 이상을 쓰고요. 더 써도 돼요. 하지만 한 문장 이상이라는 불리한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 저녁 11시 이전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전날 저녁 11시에 미션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날 저녁 11시까지 완성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된 단톡방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제 계획은요, 지금 1기는요, 선착순을 총 21명만 받을 생각이에요. 21명. 제 21이라는 숫자에 꽂혔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부담되지도 않아. 딱 21, 21명. 그래서 이 21명을 7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10명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좀 서로 좀 끈끈하게 같이 원정대를 할 만한 사람들. 7명 3개 그룹. 그래서 전체 방이 있고 3개의 그룹방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방은 21일 이후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기를 새로 받고 이런 방식인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는 전체 방만 관리를 할 거예요. 전체 방에다가 이제 미션 올리고 전체 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룹방은 방장을 선출할 생각이에요. 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왜냐면 제가 3개 그룹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제가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싶은 거죠. 전 전체 방을 하고 방장을 한번 뽑아갑니다. 방장은 뭐 딱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봉사직이고요. 반의 단합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칼럼 쓰고 다 전체 방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노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 방에 공지를 올리면은 뭐 포가지고 자기 방에 올리는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 뭐 자원을 받거나 또는 제가 랜덤으로 하거나 또는 그냥 없으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좋냐? 방장이 가장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으로서 뭘 하든 그 방장이 제일 목표를 달성하고 확률이 가장 높아지거든요. 자원에서 하시는 게 본인의 목표에 가장 좋아요. 무료로 부려먹으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뭘 해도 항상 제가 먼저 손들고 반장하거든요. 충무하고. 전날 전 11시에 방장방, 이게 전체 방이죠. 여기 1인 미션 공지하면 방장이 그룹방에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이게 지금은 21명이지만 이게 나중에 100명이 될 거예요. 200명이 되고. 그래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1시 전까지 미션이 완료됩니다. 아까식으로 이제 각 방별로 글타리를 남겨요. 뭐 전체 방에 남기시면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좀 난장판이 되겠죠. 일단은 소그룹별로 글타리를 남기고 다 남겼으면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 주고받고 하고 댓글 달아주고 다 끝났어. 11시 전까지 데일리 설문 체크. 내가 이날 이런 작업했다. 그리고 딱 링크 걸어주면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이 복잡해 보이지 여러분 이게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참가비 비용이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작아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뭐 10,000원, 20,000원 걸 거면 안 하니면 못해. 참가비 제가 12만원 잡았어요. 21일 12만원. 그리고 지금 번개특강 들으시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2만원 할인됩니다. 1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일반 회원, 청객으로 회원 구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할인되고 뭐 남는 것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돼요. 내 돈 갖다 받고 페이백 받는 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백 드릴 때는요. 12만원 기준에 50%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신청을 하시더라도 페이백이 되는 부분은 6만원이 페이백이 되는 거죠. 올 클리어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클리어가 되고 21일 동안 저는 관리하고 칼럼 올리고 이 대가로 아침에 문자 보내고 하는 걸로 한 4만원 정도로 만족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올 클리어 하시고. 그래서 12만원 벌생각이 없고 저는 4만원 벌생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신청 시간이 제가 8월 8일 토요일이잖아요. 저녁 12시까지만 받을 생각이고요. 뭐 인원이 안 차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21명이 만약에 조기에 찬다. 그럼 조기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지는 않겠어요. 왜냐면은 첫 기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해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더 많이 받지는 않겠어요. 그건 시스템이 완성된 다음에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21명으로 자를 거고요. 21명이 안 돼도 그냥 시작을 할 거고 빨리 차면은 빨리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럼 1일 미션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간단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아래 미션을 다음날 저녁 11시까지 글을 써주세요. 이게 전날 11시에 올라가는 미션인 거죠. 자, 1일차 글쓰기 칼럼을 읽고 제가 올릴 거예요. 칼럼 읽고 칼럼 그 내용이 뭐냐? 주제문 쓰기에 대한 것을 읽고 이게 인풋이죠. 정보를 먼저 읽어서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을 요약한 후에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칼럼을 요약하려면은 제가 뭐 유효도 바꿔치기 해야 되고 순서도 조정해야 되고 뭐 삭제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프로세싱 처리가 이루어지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문 쓰기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잖아요. 적용해 자기 나름대로 주제문을 세 가지 작성할 걸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아웃풋을 낸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원하시는 분은 이 쿼리를 안 따라오시고 본인의 자유주제, 본인의 책쓰기 주제 이런 걸로 나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구몬 선생님처럼 학습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준이 단순해요. 최소 21문장만 넘으면 됩니다. 넘는 건 상관없어요. 품질도 상관없어요. 양을 채우면 됩니다. 다 쓰고 단톡방에 글테러 링크를 올립니다. 이게 지금 다 제가 드리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남의 글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댓글 달아주고 공감 눌러주고 그리고 다음날 저녁 11시까지 완료해서 데일리 설문 완료하면 되고요. 자, 기육 이후에는 제가 설문지 막아버릴 거예요. 네,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 못 올리면은 그날은 빵꾸가 나는 거죠. 네, 올 클리어가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1일 글쓰기 강제 성장한 다음에 그 이유는 뭐 할 거냐? 자, 20일 동안 이제 간신히 탑재가 됐어요. 이제 매일매일 글 쓰는 게 몸에 좀 익었어. 여기서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또 돌아가잖아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으로. 그래서 그 이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 일주일의 휴식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써도 괜찮고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31일을 다 채우지 않는 이유는 20일 하고 휴식기나 중간 다음 기술 모집 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21일 독서 칼럼 강제 성장 프로젝트. 그러니까 20일 동안 책을 읽고 독서 칼럼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서평이나 독후감이 아닙니다. 책을 소재로 나름의 의견을 칼럼식으로 개진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도인 거죠. 이게 레벨 2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독서와 인풋이죠.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21일 7주 동안 최소한 3권 정도, 많으면 5권 정도를 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됐어. 근데 마지막 레벨 3가 이런 거죠. 21일 문예 창작, 에세이 쓰기라든지 소설 쓰기라든지 전문이죠. 시 쓰기라든지 요 강제 성장 프로젝트 안 될 수밖에 없게. 요게 되면 레벨 2, 3가 모두 마스터 되는 거죠. 레벨 1은 단순한 글쓰기 습관을 익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확대본 아니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 레벨 1, 2, 3를 모두 완료하면 이게 뭐야 70% 이상을 클리어하면 이런 거죠. 다 올 클리어할 필요는 없고 그냥 21일 글쓰기 커리큘럼 다 이제 거쳐온 거잖아요. 그냥 라이센스 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대로 딴 데서 글쓰기 지도할 수 있게 자격증이랑 연결시킬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걸 지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고려 중이다라는 것만 인식해 주세요. 확대본 아니에요. 계속 변합니다. 일단은 그냥 다 겪으신 분은 다른 분들 자기 나름대로 저랑 똑같이 단톡방 꾸리셔가지고 제가 내준 어떤 커리큘럼 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예 라이센스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본인이 그런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이 발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 클럽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글쓰기 클럽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고려 중입니다. 재밌죠, 아주.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그 민간 자격증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좀 일원화시킬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21일 유튜버 강제 성장. 여러분 유튜버 맨날 생각만 못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정도로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죠? 힘들어요. 20일 강제적으로 퀄리티 상관없음. 하루에 5분짜리 무조건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책 쓰기. 우리 수건이잖아요. 책 쓰기. 책 쓰기 강제 성장 프로젝트 나가는 겁니다.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13가지 덕성 목록 있잖아요. 자, 20일 동안 벤자민 프랭클린과 똑같은 루트를 거쳐서 13가지 덕목을 내가 체화시키는 과정.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이런 아까 7가지 습관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깰 수 있다면은 다이어트라든지 21일 동안
몇 킬로, 5kg 빼기 뭐, 20일 동안 온라인 코스 만들기, 21일 온라인 마케팅 해가지고, 내 랜딩 페이지 만들고, 소개팅 세팅하고, 돌려보기 다 해보는 거죠.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강제 성장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로직을 이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프로젝트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8분까지인데, 자, 글쓰기 및 포스팅에 도움이 되는 툴 6가지 빨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트랜스노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노. 제가 다이나리스트의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툴인데, 굉장히 좋아요. 워크플로우 위에 간략함과 다이나리스트의 어떤 그 기능을 겸비한 거고요. 다이나보다 단순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다이나리스트 유료인 기능이요. 여기에 무료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등록하시면 이게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365일 동안 공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난 유료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밌는 게 끝내줍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폴더식으로 관리가 되고요. 다이나믹 파일 그 라인형이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폴더식으로 관리가 되고 아주 재미있는 게 마인드맵 기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빨리 떠라. 이게 튜토리얼 영상이고요. 자, 이렇게 마치 문서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 유놈을 위에 보세요. 마인드맵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접을 수 있고 필 수 있고 다이나리스트에서 이 마인드맵은 유료만 가능했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는 마인드맵이 편집이 안 되고요. 편집이 안 되고 보기만 됐어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과 수정이 막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탭 치면 새로 새게 생기고 인터 치면 가지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막 테마도요. 보세요.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로직 트릭, 왼쪽 로직 트릭, 아래쪽 피라미드 구조 다 가능합니다. 테마도 색깔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용법이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이걸로 다시 한번 누르면은 다시 한번 아웃라인으로 바꾸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요놈을 우리가 이제 그 쉐어해서 남들과 링크로 쉐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QR코드로 쉐어를 할 수도 있고요. 요걸 PDF로 출력할 수도 있거든요. 다이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좀 조잡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PDF로 뽑으면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책자처럼 요 페이지가 분할돼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 자체로 소책자를 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 여러 개 넘어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왜 엑스마인드 PDF로 뽑으면은 전체 란이 다 압축돼가지고 보이잖아요. 한 장면에. 그래서 확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 책처럼 페이지가 분할돼서 막 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소식자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이미지 첨부 기능도 있어요. 이미지도 다이나는 유료인데 이거는 지금 무료로 이미지를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리기 시간이 좀 여의치 않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노 괜찮아요. 트랜스노.com입니다. 두 번째, 21일 동안 21명 쓰려면은 또 이게 노트북으로 뭐 열면은 또 웹서핑하고 잘 안 써져요. 저는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요새 잘 쓰는 그 툴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Better Idea 스탠드라고 요새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요렇게 카드 수납이 되면서 아주 간편하게 스탠드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친구도 막 사줬거든요. 21,000원이거든요. 진짜 편해요. 고리로 꽂을 수 있고 60도 각도인데 책상 위에 놓고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쓰면은 따로 스탠드를 가져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놓고 무선 키보드 연결해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노트북 이제 안 들고 다녀요. 요거랑 무선 키보드만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럼 무선 키보드는 뭐 쓰냐? 제가 무선 키보드만 제 접이식 포함해서 한 열 몇 개 써봤는데요. 최근에 안착한 게 로지텍 K380.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로지텍 K380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키감이 좋고요.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이에요. 네, 요거 놈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아주 깔끔하고 키감이 너무 좋아서
비싸지도 않아요. 3만 원 선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쓸거리가 없다. 그때 저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안 보이네. 자, 요거 자기계발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쓸거리 천지입니다. 뭐 읽어드릴 말 이런 게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10가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이렇게 온라인에 공유되기 쉬운 콘텐츠잖아요. 이거를 이따만한 두께로 거의 정성만한 두께로 다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쓸 게 없다. 그럼 이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요. 예를 들면 리드 7가지 덕목. 그러면 7가지 덕목에 다 읽지 마시고 앞에 그 소주제문 있죠. 그것만 따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요가 되죠.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잘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글을 완성하고 원래 있던 책과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 쓸거리 생성할 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만 알고 싶은 책인데 여러분께 오픈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 관리할 때 여러분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뽀모도로 테크닉 많이 있는데 추천해 드릴 만한 게 화이트보드 타이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날 할 일을 옆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이트보드거든요. 뒤에 펜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타이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일, 뭐 21문장 쓰기, 블로그에 올리기, 그다음에 뭐 미션 컴플릿 하기 써서 체크를 해가면서 이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4,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구글 타이머 화이트보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간편한 워드 프로세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핑할 때 한글 프로그램을 띄우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또 은근히 무거워요. 버벅거리고. 그럴 때 요 타이포라라는 무료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장은 가볍긴 하지만 기능이 너무 없죠. 메모장처럼 가벼우면서 한글에 준하는 기능을 갖춘 게 타이포라라는 툴이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안 보이시겠는데 지금 웬만한 서류 작성을 다 타이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라이트하면서 기능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 마크다운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오늘 배운 거 글쓰기 습관을 만든 7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뭘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다음에 뭐예요? 자, 신호가 눈에 안 보여. 그다음에 매력적이지 않아 글쓰기가. 그다음에 뭐예요? 너무 어려워.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보상이 바로 주지 않아. 그다음에 뭐였어? 시간이 없어. 이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제고하는 전략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머리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21문장으로 글쓰기 로직 알려드렸죠. 먼저 한 문장을 3문장으로 만들어. 3문장을 각각 5문장으로 확장해. 그 다음에 서론 3문장, 결론 3문장. 그러면 딱 깔끔한 21문장짜리 칼럼이 됩니다. 이게 셀 공식이었죠. 쪼갠 다음에 expand 확장한 다음에 리밋 제한 걸고요. 링크 연결하고요. 리밋 제한 건다. 이 공식대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21일 글쓰기 강제 성장 프로젝트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 계획, 레벨 2, 3, 기타 확장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툴도 모두 설명드렸네요. 자, 제가 30일 글쓰기 연참 대회를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21일 동안 글쓰기를 써보면은 여러분 나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강제 성장하려면 딱 하나만 꼽으면 뭘 해야 되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프로그램이 21일 글쓰기 강제 성장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8분이네요. 21일 글쓰기 블로그 강제 성장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이거 끝나고 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1교시, 2교시를 다른 걸로 했잖아요. 1교시 뭐 제가 토픽을 다른 걸 했죠. 1교시는 뭐 글쓰기하고 2교시는 마케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식의 저주에 이제 휩싸이는 것 같아요. 지식을 모아만 두고 이제 뭐랄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자, 앞으로는 1회차 번개 특강에서 토픽을 하나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2시간 동안 충분히 다루든지, 또는 아니면 그래도 1시간만 하든지, 어쨌든 하나만 할 거예요.
후기를 2개 쓰지 않게, 그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강의를 이제 많이 줄일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하고요. 게스트 강사로 초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하고 다음 주는 다른 분이고 다음 주는 내가 하고 그 다음 주 다른 분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할 거고요. 각각의 한 주에는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강사분에게는 제가 50% 수익 쉐어를 드릴 거고요. 또 그분 나름의 플랫폼이 있다면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요새 마스터를 2분 굉장히 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안 제공되는 후기도 좀 전략 바꿨어요. 그 단톡방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막 100개가 올라오니까 그거부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이탈률이 높아져가지고 좀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약간 좀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블로그 후기만 인용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블로그 후기에는 아스 단톡방 링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게스트 강사, 초빙 강사 후기에도 당연히 그분 강사 후기, 그분 강사의 단톡방 링크도 있어야 되지만 아스를 통해서 기획된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디셀러 단톡방 링크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피로감을 줄이고 좀 영역에 있는 후기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이죠. 당분간 저는 이제 강의보다 이제 강제 성장 프로젝트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리지만 좀 확실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문의하세요. 놓친 강의 다시 볼 수 없냐? 생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할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게 되면 좀 시간 좀 확보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온라인 코스로 만들 거예요. 대신에 가격 차이는 좀 난다 그랬죠? 한 5, 6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분 단위로. 대신에 50%는 제가 좋은 일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비싸다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들으시고 좋은 일 하시는 셈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신청할 때도 기존에는 그냥 번호가 없이 홍기동 신청 완료 이렇게만 요금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신청했는지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저 원래는 이렇게 했거든요. 번호를 붙였거든요. 안 했던 이유가 그 100명 제한을 하면서 단위가 너무 폭발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막 족보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죠. 1박 2일 동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1번 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이렇게 좀 번호를 붙여서 몇 번까지 신청했는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폼으로 바꿀 거고요. 당연히 이게 정책이 되려면은 이 강의 듣고 계시는 지금